됐다. 부족함을 자인하는 그런 선거 결과였다고 봅니다. 네, 벌써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좀 보여요. 김문수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6일까지 맞춰라. 무조건 단일화 해야 된다. 장동혁 의원이 다시 사무총장으로 복귀를 했어요.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가 된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일단 이 대선 경선 이 설계부터 지지자분들은 우리가 나이브해서 순진해서 이걸 그냥 놔뒀냐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저희도 압니다. 불리하게 설계됐다는 거를. 나중에는 하다 한다니까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가 됐잖아요. 저희는 2명하고 싸운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압니다. 대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전당대회 안 한다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전당대회 안 하고 비대위 체제로 쭉 가고 비대위원장까지 다 구해놨다는 말까지 돕니다. 그 얘기는 전당대회 하면 한동훈 후보가 다시 복귀할 수 있으니까 복귀 가능성 원천 차단. 하나 더 나가서 한동훈 후보에 대한 축출 작업이 있을 거다. 당내 게시판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윤리 열어가지고 이런 얘기까지 돌아요. 그럼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여기까지 생각하면 참 참담합니다. 제가 페북에다가 당원 가입 해달라고 썼잖아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좋은 정치 해서 1000만 배 효용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정치는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렵고 좀 부족해 보이고 하시잖아요. 그걸 바꿀 방법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분들한테 많이 권유해 주세요. 그게 나라를 정상화하는 길이고 양극단의 정치를 막는 길이잖아요. 사실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4월 10일 날 선거 발표하면서 갑자기 1,000원만 낸 당원들도 투표할 수 있겠다 한다. 갑자기 저희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면 그걸 알고 미리 들어온 사람들 혹시 있었다면, 그러면 그게 누가 얼만큼 들어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 거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죠. 근데 이때 몇 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계엄 때 실망하셔가지고 한 7만 정도 빠져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때 좀 상식적인 분들이 많이 나가셨을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실망하셨을 테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또 당의 의사를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걸 방해하는 면이 있었겠죠. 대선 후보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놀라운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투표 잘 하셨는지요? 정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한정숙님, 안녕하세요. 블루마운틴님, 안녕하세요. 대표님, 화요일 저녁 방송 잘 듣겠습니다. 베로이커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한은희님, 마음 불안하네요. 불안해요, 정말. 김문수가 되어도 불안하고, 이재명이 되어도 불안하고, 릴리님, 김문수는 될 일 없지요. 김문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블루마운틴, 김문수는 될 일 없어요. 헬리송님, 투표를 보니 김문수 될 수도. 크크. 지금 그 헬리송님이 이제 투표율을 말씀하셔갖고 그게 좀 저도 신경이 좀 쓰여요. 투표율이 역대 최고라고 그러는데 좀 신경이 쓰입니다. 그게. 자, 오늘의 방송 한통령 방송 25년 6월 3일 방송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는 한동훈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참담한 21대 대통령 선거. 이게 오후 4시 기준으로 투표율이 벌써 71.4%예요. 지금 방금 전까지 제가 좀 뉴스를 들었는데 지금 지난번 투표율은 깼고요. 그 다음에 80%대를 깨느냐 안 깨느냐, 지금 이게 관전 포인트로 바뀌었더라고요. 80%대를 깨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77.8%거든요. 그러니까 77.8%니까 한 2% 정도만 더 투표를 하면 80%대를 깨는 거죠. 그죠? 현재로는 77.8% 정도 된다.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투표율이 좀 그리고 참 8시에요. 채널에 의해서
왜 그래 뭐 출구조사 비슷하게 해 갖고 뭐 예측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나름대로 채널A에서 뭘 만들은 모양이에요. 예. 항상 이제 8시까지 투표하잖아요. 그럼 8시 끝나면 바로 뭐 출구조사였고 뭐 주로 뭐 KBS, 뭐 MBC, SBS 이런 3사 방송 3사가 하는데 그거와 별개로 채널A에서 자기네들이 또 무슨 예측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궁금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격차예요, 격차. 그러니까 1등하고 2등의 격차가 심하면 그 한동훈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1등하고 2등하고 격차가 심하면 유리한 거고, 만약에 1등하고 2등하고 격차 이렇게 붙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박빙으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한테는 아주 좀 불리한 그런 게 될 거. 그래서 이제 그 채널A에서는 그 격차를 갖다가 발표를 하는데 궁금합니다. 그 격차가 어떻게 나올지. 그러니까 8시에 보면은 제가 혹시 그거 하면은 그쪽으로 화면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A 쪽으로. 여러분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리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결과가 뭐 이렇게 나오건 저렇게 나오건 어쨌든 그 결과에는 한동훈은 없잖아요, 지금. 예. 거기서 좀 속이 많이 뒤집어졌다. 대선 기간 내내 결과가 이쪽이 나오건 저쪽이 나오건 한동훈이 없었다. 심지어는 그 뭐가 또 이게 열불이 나냐 하면 이준석이 있잖아요. 음. 완전히 이준석이 이번에 로또를 맞았잖아요. 제3지대에 그 한동훈이 신당 창당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완전 그 로또 지역이 지역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제3지대였는데 거기 그냥 딸랑 혼자 그걸 다 차지했잖아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준석은 10%를 넘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고 봅시다.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 어부지리로 한동훈이 신당창당을 안 하는 바람에 이준석이 제일 대박을 터뜨렸다. 그렇게 제가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10%가 넘어가면 선거 비용의 50%를 보존해 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개 선거 비용이 한 30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대선의 선거 비용이 300억 중에 반이면은 그래도 큰 금액 아닙니까? 150억을 갖다가 보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15%가 넘어가면 100%, 그러니까 300억을 다 보존해 준다. 그러니까 10% 넘어가면 50% 보존해 주고 15%가 넘어가면 100% 보존해 준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준석이 제일 기가 살아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이재명이나 김문수보다는 이준석이 제일 기가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숫자를 갖다가 제일 최근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방송 키기 바로 전에 거를 갖다가 캡처를 했는데, 자, 이 시간 투표율. 그러니까 이게 한 7시 반, 그러니까 한 7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시간 전이죠. 1시간 전에 전국은 77.5%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전북, 전남 굉장히 높죠, 투표율이. 그렇게 해서 뭐 경북도 그 저 밑에 있었던 사전 투표율은 제일 낮았는데 본투표에서 많이 이렇게 투표를 했는지 이렇게 그 평균에 따라왔다. 77.5% 정도 따라왔다. 그런데 그 만약에 이제 20대 2022년이죠.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붙었을 때 0.73%였잖아요. 1등이 48.5, 2등이 47.8. 만약에 이번에 또 결과가 이재명하고 김문수가 이렇게 막 1% 차이 정도밖에 안 나면요. 한동훈은 정말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투표율이 높다는 게 저는 항상 이게 제가 한통영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눈에 보이는 거는 그냥 한동훈을 기준으로 다 이걸 그 관측을 하거든요. 예측하고 관측하고 분석할 때도 한동훈의 입장에서 염두에 두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게 투표율이 높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그 뭐 한동훈 지지자분들 이거 기분 나쁘게 들지 마세요. 그냥 제가 20년 동안 그 컨설팅을 했고 컨설팅을 그냥 한국에서뿐만 한 게 아니라
그냥 한국뿐만 아니라 뭐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했다고 그랬잖아요. 뭐 미국, 캐나다, 또 일본, 동남아시아, 유럽, 뭐 세계 많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항상 이렇게 좀 객관적인 시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저 좀 기분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게 한동훈을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제 목표는 어쨌든 한동훈을 죽으나 사나 대통령을 만들어야겠다. 제 목표입니다. 채널 이름이 그래서 한통령 채널이라고 작년 이맘때에 만들었다. 지금 딱 1년 됐습니다. 투표율이 높다는 거를 한동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그랬죠. 대중은 이렇게 인내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오래 참아주지 않는 게 대중이에요. 여러분 그 뭐 가수나 연예인들 그 인기를 갖다가 누릴 때 그게 지속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동방신기 하면요. 동방신기 팬 그러면 아주 난리가. 지금 동방신기 하면은 뭐 알아줍니까?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게 정치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명박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은 기록을 세운 게 뭐냐면 1등하고 2등의 차이가 그 최고의 차이로 당선이 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대통령인데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똑같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압승을 했지만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지지하는 사람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재명한테도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 뭐 높은 지지율을 얻었지만 이게 또 시간이 흘러가면 이재명의 어떤 뭐 언제 그랬냐다시피 이재명의 지지도 팍 떨어질 거다. 제가 이 투표율을 보고 생각한 건 뭐냐면 대중들은 투표율이 높다는 건 뭐죠? 물론 이제 그 채창에 많이 이렇게 쓰신 분처럼 그 투표를 갖다가 내가 그 하고 투표율에는 포함되고 거기다 뭐 무효표를 만들거나 거기에 기표를 안 해갖고 뭐 내겠다 뭐 이렇게 뭐 채창에 쓰신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뭐 그런 분들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한 1%? 왜냐면 이제 전체 그 투표인이 한 3천 표, 3천만 표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 분이 뭐 100만 명이 되더라도 그게 그렇게 그 미미한 그런 퍼센테이지 않을까요? 그렇다 보면 그 정상적인 투표를 갖다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그런데 그러면 뭡니까? 그 보수 쪽에서 볼 때에도 투표율이 높다는 건 뭐죠? 그 두 가지 선택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그 방송한 대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걸 갖다가 막을 거냐라는 그 선택과 이미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게 확실하니까 친윤을 청산하는 걸로 우리가 목표를 삼자. 그 두 가지 선택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투표율이 높다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막아야겠다. 그러니까 친윤이 또 득세를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이재명을 막는 게 우선순위다. 라고 해갖고 투표를 많이 했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약간 좀 제가 불안한 게 뭐냐면 제가 어제에 그 끝나기 전에 지금 이런 짤이 어제 돌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 SNS에 이런 짤이 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 체크를 나누면서 했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한겨레 첫 페이지를 갖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어제 기사예요. 6월 2일 날. 여기 보면은 이 작은 글씨라서 안 보이지만 그 신문의 맨 앞에는 항상 그 날짜가 있잖아요. 그 6월 2일로 돼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그래갖고 지금 SNS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를 갖다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어제 날짜는 그 절대 이런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면 누가 몇 퍼센트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누가 이걸 갖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걸면 그 걸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겨레가
일명 기사로 이재명이 48%에서 50% 사이를 득표할 거고 김문수가 약 10% 정도 차이 나갖고 39에서 40% 사이를 득표할 거다. 이렇게 한겨레가 대문짝만하게 일명 기사로 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맞아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윤청사는 물 건너가는 거예요. 아니, 김문수가 40% 가까이 득표를 했는데, 그러면 그 친윤들은 그렇게 생각할 게요. 물론 우리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국힘의 후보가 떨어지긴 떨어졌지만, 국민의 40%가 국힘을 갖다가 지지한다. 국힘의 40%가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아직도, 그러니까 국힘을 지지한다는 의미는 뭐죠? 지금 국힘의 주인은 한동훈이 아니잖아요. 지금 국힘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권성동하고 그 친윤 그 무리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 득표했다는 건 뭐냐면 아직도 국민들이 김건희를 갖다가 우상숭배하고 윤석열을 우상숭배하고 뭐야 쌍권 권영세 권성동을 갖다가 우상숭배한다는 거죠. 그렇게 지지를 많이 한다는 거죠. 아이돌이라는 게 결국 우상숭배 아닙니까? 뭐 인기 투표 아닙니까? 일종의 이게. 그렇게 되면 한동훈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한동훈은 왜냐하면 이게 끝나면은 전쟁을 안 할 수가 누구나 이건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썸네일들이 돌고 있냐면 아이고 지금 100분이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을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좀 제 방송이 널리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월 3일 날 이렇게 끝나고 6월 4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올 거면 새벽이나 뭐 오밤중에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지금 김태현의 정치소 썸네일인데 국힘 내전 상태로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그 민주당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위헌 정당 해산을 갖다가 할 거다. 왜? 이게 이제 그 헌재 판결로 어제든 대통령이 끌려 내려온 계엄이 위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1호 당원인 유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국힘은 뭐예요? 그 계엄당이죠. 계엄 옹호당. 그러니까 거기서 위헌 정당 해산을 해갖고 뭐 해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뭐 많이 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선 이후에 벌어질 큰 일 중에 하나가 국힘 내부적으로는 친윤 대 한동훈. 네, 내전이 일어나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 일어날 거고 외부적으로는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국힘을 가만 안 둘 거다. 그래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해갖고 국힘을 갖다가 완전히 공중분해시킬 거다.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서로 알면서도 투표율이 높았다. 투표율이 거의 지금 80%가 된다. 80%를 깰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뭐예요? 투표하는 사람들은 한동훈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한동훈의 입장을 한동훈을 살려야 되는데 한동훈을 살리려면 뭐예요? 김문수가 40% 득표율을 가면 안 돼요. 김문수의 득표율은 홍준표처럼 24%로 묶어놔야 한동훈이 선거 끝난 다음에 딱 들어가서 그 책임을 물어갖고 그냥 한 핵심 치윤을 한 20명쯤 날리고 그 국힘을 장악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40% 가까이 득표를 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40%가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김건희를 지지하고 권성동을 지지한다. 그러면 명분이 없어요. 아니 한동훈이 무슨 명분을 갖고 그거를 갖다가 친윤을 잘라내겠어요? 그러면 한동훈은 명분이 없고 그럼 뭐야? 친윤은 명분이 왕창 생긴 거죠. 봐라. 그렇게 윤석열한테 딴지 걸고 김건희한테 딴지 걸어갖고 어떻게 돼요? 또 배신자 프레임 나오겠죠, 그죠? 윤석열 딴지 걸어갖고 그렇게 갖고 무슨 뭐 계엄 상황에서 뭘 어쩌고 저쩌고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 그렇게 난리를 쳐갖고 했던 그, 그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이다. 이 사단을 만든 건 누구냐?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든 건 뭐냐? 한동훈이다. 이렇게 친윤은 바람몰이를 해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쳐내겠죠. 왜? 지지율 40%니까. 그 40%의 지지율을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쳐내는데 요긴하게 쓸 거다. 그래서 김문수의 득표율이 높으면 안 된다. 24%로 묶어놓자. 이렇게 방송을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투표율이 80%가 된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물론 뭐 보수 사람들이 이쪽에 투표했겠죠. 개딸들이야 뭐 저쪽에 투표했겠죠. 그러니까 보수와 중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한동훈의 비중보다는 이재명을 막는 거, 그걸 갖다가 훨씬 더 무겁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는 거의 확실시 됩니다.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방송을 갖다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방송에서요. 그 전제가 뭐냐, 자기네들이 그걸 갖다가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재명이 될 수도 있고 김문수가 될 수도 있고 이준석이 될 수도 있고 왜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얘기하면서도 그 뉘앙스는 다 뭐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예. 여러분 방송을 들으면 다 아실 거야. 지금 1시간이나 2시간 전에 한 방송, 그러니까 최근 방송이죠. 이걸 드신 분들은 그 뉘앙스를 아실 거야. 그냥 모든 방송에서 다 그냥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제가 그랬잖아요. 대중은 간사하다. 대중은 인내력이 없다. 대중은 변덕이 심하자. 그러면 그건 뭐냐? 우리가 63%의 지지율을 외치던 작년, 딱 1년 전이죠. 1년 전에 비해서 지금 1년 후에 한동훈의 지지는 더 강해진 게 아니라 오히려 1년 전보다는 약해졌다. 왜? 한동훈이 우선순위에서 점점 밀리고 있다. 그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을 살려야 되니까 이렇게 점점 밀리고 있는 한동훈을 갖다가 우리가 결집해서 좀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 못할 그런 게 또 나왔어요. 제가 이거 방학 사거리에서 김문수하고 투샷 찍힌 거 절대 찍히지 말아야 될 투샷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투샷이 아니라 이거는 정말 더 최악의 사진이 찍힌 것 같습니다. 어제 청계천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대요. 여기 보세요. 안철수, 나경원, 김문수, 한동훈. 이게 웬일입니까? 예? 여기서 이렇게 사진을 갖다가 손을 번쩍 드는 그 사진을 갖다가 한동훈이 찍힌. 아니 권성동도 아니고 윤상현도 안 나오고. 그런데 한동훈이 왜 거기서 나경원, 안철수하고 같이 손을 이렇게 만세 부르는 사진을 찍혀야만 되죠?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떤 생각으로 도대체 유세장에 갔으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손을 번쩍 들고 그렇게 사진을 갖다가 찍혔을까? 도대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한동훈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친모들이 가라고 그래서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그래도 한동훈이 결정을 해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CEO 컨설팅을 갖다가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뭐 정보기관 노컨설팅하고 제가 뭐 시각청 노컨설팅 어쨌든 정보기관도 하고 뭐 기획재정부도 리더십을 한 5개월 하고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날아다닐 때는 그래도 좀 그쪽 분야로 이름이 나 있었습니다. 제가 상장회사 CEO들을 컨설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CEO들이 저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내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이패드 있잖아요. 아이패드를 비서가 관리를 해요. 제가 이 한동훈의 상황을 자꾸 제가 이거를 갖다가 왜 자꾸 한동훈의 옹리 세력들, 한동훈의 책사들을 탓을 하냐 하면 이유가 있어 그래요. 내 오랜 경험을 통해서, 20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내가 너무 빠삭하게 알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말 알기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도 상장회사의 CEO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포지션이 있고 어느 정도 유명하고 정말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다 대부분 아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꽤 그래도 신문에도 아주 자주 거론되고 꽤 유명하신 CEO입니다. 그분 얘기가 자기 몸이 내게 아니래. 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이패드를 갖다가 비서가 관리하는데 비서가 스케줄을 다 잡아준대. 비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해서 1월 1일 날은 뭐 있고 1월 2일 날은 뭐 있고 점심에는 어디 가고 뭐 하고 뭐 하고 해갖고 아이패드에 스케줄이 팍팍해. 그러니까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아, 뭐 동창회 뭐 이런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스케줄은 공식적인 스케줄, 비서가 하는 뭐 여기는 뭐 어느 씨하고 미팅이 있고 여기는 어디를 방문해야 되고 출장 뭐 해외 출장 며칠부터 며칠까지 갔다 오셔야 되고 다 이렇게 적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의 목적은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계열사에 또 사장들이 있을 거잖아요. 임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임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이거. 그다음에 야, 오은호 불러와. 아,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오은호 불러와. 아니 뭐 큰 거래나 중요한 거래나 뭐 이런 거는 하면 그 쉽게 해서 바지 사장하고 얘기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뻔히 아는데. 그러면 그 오은호 불러와라. 그러면 어쩌겠어. 어쩔 수 없이 오은호를 갖다가 거기 앉혀놔야 되잖아요. 미팅 장소에. 오은호하고 골프 모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골프를 또 하루 종일 쳐야 되잖아요. 또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라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그냥 나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걔네들이 짜주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 임원들이 스케줄을 짜주고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제 비서를 통해서 스케줄을 짜주는 거죠. 그죠? 해갖고 임원들이 해갖고 하는 거고 그 계열사 사장들이 나를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 또 스케줄을 짜면 뭐 어디 출장 갑시다. 독일 출장 갑시다. 미국 출장 갑시다. 그럼 또 내가 쫓아가서 해결을 해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해갖고 내 몸이 아니고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한동훈이 간 게 아니에요. 한동훈이, 아이고, 내가 갈게요. 해갖고, 저 가고 싶어요.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방학사거리요, 그거 한동훈이 가자고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전략가, 책사들이, 아, 이번에 가갖고 마지막 유세인데, 청계천 마지막 유세인데, 그래서 가서 그래도 한마디 해주고 손이라도 번쩍 들어가고 사진 찍히고 이래야 좀 낫지 않겠습니까? 아, 나중에 우리가 싸울 때 좀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것까지 그래도 김문수 유세를 했다. 아, 이거 사진 하나 박아놓은 게 이게 빅빅빅 미스테이크라는 거지. 이거가 나중에 뭐 김문수 마지막까지 우리가 내가 목을 쳐가면서 그렇게 이게 통할까요? 이미 김문수를 여기 서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예, 안철수, 김문수, 나경원 할 거 없이 뭐 권성동 할 거 없이 친윤이 똘똘똘 뭉쳐갖고 지금 뭐 저격수까지 뭐 장해찬에다가 김계리에다가 저격수까지 잔뜩 윤상현에다가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 손 하나 들어줘갖고 찍혔다고 해서 걔네들이 한동훈을 살려주겠습니까? 정말 그 한동훈의 책삭들이 정말 멍청해도 너무 멍청하다. 차라리 명분을 친윤을 갖다가 청산을 하려면 이렇게 손을 번쩍 들이는 사진을 찍히지 말았어야지. 왜? 아니 김문수가 누구냐고. 윤석열의 아바타 중에 아바타잖아. 김건희의 아바타 중에 아바타잖아. 그런데 친윤 청산을 하면서 이렇게 또 두 번째 이 사진을 갖다가 만세 사진을 꼭 찍혀야 되냐 그런 거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반면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투표율이 80%가 된다는 건 뭐냐면 한동훈의 입장을 갖다가 투표인들이 생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격차 발표하는 거 보고 출구조사 발표하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야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갖다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예수님 정치에는 좋든 싫든 해야 하는 게 있죠. 창당할 게 아니라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말 이예수님 말대로 지금이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마지막 창당의 기회라고. 6월 4일이 마지막 창당의 기회다. 예. 창당 기회를 갖다가 벌써 두 번을 놓쳤어요. 첫 번째 놓친 건 뭐냐? 12월 16일 날 당대표 물러서면서 기자회견 할 때 그때 창당 선언했으면 대박 나왔죠. 아마 그때 창당 선언했으면 지금 대통령 됐을 겁니다.
자, 두 번째 또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기회는 뭐예요? 국민이 먼저입니다. 책 쓰고 컴백할 그 순간에 컴백하면서 창당하겠습니다. 그 아주 결정적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라도 창당했으면 지금 대통령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안 했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회가 한 번 남았는데 대선이 끝나고 지금 이제 오늘 밤이면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선이 끝나는 거잖아요. 당첨자가 나오면. 그러니까 당첨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제가 해봤더니 도저히 이 국힘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신당 창당. 여기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도 어느 때에도 한동훈의 추종자들이 이거를 갖다가 그러려면 지금 약간 냄새를 좀 풍겨야 되는데 신당 창당할 수도 있다고 가능성을 갖다가 이 밑밥을 좀 깔아야 되는데 밑밥 까는 거를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보나마나 또 국힘에서 피 튀기게 싸워갖고 승을 보겠다.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예. WJ님, 이재명이 51.7%, 김문수 39%. 와, 정말 내 걱정했던 그 상황이 됐네. 예. 예상이랍니다. WJ님, 이 예상이 지금 어디서 한 거예요? 그, 지금 언론에서 그렇게 예상한다는 거예요? 출구조사? 아니면 뭐 채널A, 아까 그 격차? 이게, 이게 그 뉴스에 나온 거죠? WJ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뉴스에 나온 거죠? 만약에 이게 뉴스에 나와갖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한동훈한테는 최악이 된 거죠. 김문수가 40% 가까이 득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친윤청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친윤청산 쉽지가 않아요. 김현웅님 창당 얘기 못 들어, 예, 저도 못 들었습니다. 창당을 할 생각 있으면 약간 좀 이렇게 연기라도 피우고 시작을 했을 때는 연기도 안 피워요. 예. 그러니까 보나마나 끝나면 또 국힘에 들어가서 피 터지게 박 터지게 싸울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박 터지게 싸우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한동훈하고 결집을 해야죠. 예. 저희도 사실은 지금 다른 정치인이 없잖아요. 다른 옵션이 없잖아요. 한동훈 밖에는 KBS 출구조사. 예, 그러면 이게 정확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WJ님. 그러면 이거는 친윤청사는 너무너무 힘들어졌다. 40% 가까이 득표를 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친윤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명분을 갖다가 우리가 비록 대통령에는 안 됐지만 국민의 40%가 아직도 윤석열을 지지하고 아직도 김건희를 지지하고 아직도 권성동을 지지한다. 이렇게 예의가 되잖아요. 그 증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죠. 블루마운틴님 말대로 이건 선방이 아니에요. 선방이라는 거는 뭐냐면 30%, 35%. 제가 그랬잖아요. 가만 놔두면 33%에서 35% 된다. 그러면 앞에 3자가 들어가면 걔네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래도 우리는 선방했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지금 그게 사실이면요. 40% 가까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뭐냐면 기고만장해갖고 선방 그러면 기고만장은 못하죠. 예.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 뭐 이게 이제 선방인데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KBS처럼 뭐 39%, 40% 이렇게 40%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목에 기부스합니다. 기고만장해갖고 봐라. 국민의 40%는 아직도 윤석열과 김건희를 지지한다.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탄핵 찬성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 여태까지 한동훈이 이끌어왔던 그 길이 있잖아요. 한동훈은 뭡니까? 개헌 반대. 그다음에 탄핵 찬성. 그거 아닙니까? 한동훈의 그 스탠스가 잘못됐다는 거를 누가 증명해 줬느냐? 국민이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왜? 아직도 윤석열, 김건희를 지지하는 40%의 지지를 봐라. 득표를 봐라. 그러면 한동훈은 아야 소리도 못해요. 한동훈은 뭐 어떻게 그러면 공격을 하죠? 정치는 명분인데 명분을 어떻게 싸워야 될까? 한동훈 또 설명을 해야 되는. 제가 그랬죠. 분명히 이거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 또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진다. 그 40% 중에 분석을 해보면 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거 김문수를 찍었기 때문에 40%가 된 거지 친윤을 위해서 찍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이 길어진다고 혓바닥이 길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혓바닥이 길어지는 얘기는 듣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네. 음. 네. 어쨌든 간에 참 어이없는 결과가 나왔네요. 네. 득표율을 20%대, 많아야 29%로 묶어놨어야 되는데, 어쨌든 한동훈이, 근데 한동훈은 왜 이렇게 고생만 할까요? 나와갖고 정체 입문하고. 아니, 윤석열은 정체 입문하자마자 그냥 어부지리로 대통령 되고 그렇게 잘 나갔는데, 왜 한동훈은 정치 입문이 그 비상대책위원장이래요, 총선 때. 그냥 욕 바가지로 먹고 고생고생하고 그 총선 때 어금니 다 깨지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갖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서 그러고 또 쫓겨나가고 다시 당대표 때도 컴백해갖고 5개월 만에 해보려고 했지만 또 탄핵 찬성 그것 때문에 또 쫓겨나가고 이번에 대선 후보 떠나왔는데 무슨 경선루를 갖다가 뭐 무슨 8명, 4명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든지 그래갖고 뭐 1,000원만 내도 무조건 투표권 준다. 이렇게 해갖고 또 쫓겨나가고. 아이고 정말 쉽지가 않네요. 한동훈의 인생이라는 게 이제 그 대선 끝난 다음에 북한에서의 전쟁도 한판 전쟁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친윤이 훨씬 그 힘을 받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 안타깝습니다. 예, 그 뭐야 잠깐 잠깐 궁금하니까 지금 이제 8시잖아요. 8시면 이제 투표가 끝났습니다. 지금 한 8시 한 10분 정도 됐는데 투표가 끝났는데 그러면 무슨 뭐 출구조사 같은 것도 나올 거고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채널에 의해서 뭐 자기네들이 뭐 하는 그런 것도 나왔을 거고 뭐 많이들 나왔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방송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한번 Para sa 잠깐 sigurisang tulad ko, 방송을 Solmix 갖다가 Advance. Magaling maglinis ng 들어가 lungs. 보도록 하겠습니다. Kaya mabilis kang gagaling sa ubo. Somyux Advance. Magaling maglinis. Advance magpagaling. Unilab yan. 자, 이걸 성별로 한번 분석해 볼까요? 남성에서는 목노아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좀 전략적인 투표를 해달라. 아무리 우리가 결집을 해도 친한동훈계한테 제가 얘기한 겁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유권자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뭐 이재명을 막겠다고 해서 김문수로 결집을 해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는 못 막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는 신경 끄시고 어차피 대통령이 99%될 거니까 일단은 우리가 하나라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대선 국면에서. 그게 뭐예요? 한동훈으로 하여금 친윤을 청산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전략적인 투표를 해달라. 그럼 친윤 청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김문수의 득표율이 20%대로 좀 잡아달라. 그러니까 30%대만 가도 우리 선방했다. 이렇게 나올 거니까 20%대로 홍준표가 24% 득표했듯이 그렇게 좀 잡아달라. 그렇게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김문수의 득표율이 40% 가까이 나오면 친윤 청사는 정말 물 건너가기 그거는 딱 맞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한 그냥 그대로 예언이 돼버렸네요. 그대로 예언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한동훈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결국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예. 점점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옛날에는 정말 한동훈하고 떠받들어오고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하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벌써 63% 지지율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당대표 선거할 딱 1년 전이네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뭐 한동훈 살리는 그거보다 그러니까 한동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재명은 막아야 되니까 김문수를 일단 몰아보자. 그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가 지금 40% 가까이 이렇게 득표를 하게 되면 아니 이거는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김문수가 대통령이 안 될 거라는 거는요 국힘에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 아니 여러분 대선 운동하는 거 보면 모르세요? 제가 이거는 뭐 3달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걔네들은 대통령 생각 될 생각 없고 대선 끝난 다음에 당권을 갖다가 지금 누가 틀어줄 거냐 당권 싸움을 갖다가 하고 있다. 대선 국면에서 지금 당권 싸움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갖다가 많이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김문수 본인도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고요. 권성동도 마찬가지로 김문수가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권성동 지도부가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리라 생각을 했으면 여러분 아주 유명한 정치 쿠데타 사건이 있잖아요. 경선으로 올라온 김문수를 갖다가 권성동하고 지도부가 인위적으로 그냥 잘라내버리고 한덕수를 세웠잖아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문수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리라 확신을 했으면 어떻게 김문수를 갖다가 잘라내고 한덕수를 세울 생각을 했습니까? 예? 그건 뭐예요? 국힘 지도부도 김문수가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거, 깜냥이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참 안타깝네요. 예.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것도 참 속상한 일이지만 김문수가 득표를 40% 가까이 득표한다는 것도 참 속상한 일입니다. 예. 정말 이런 일이 안 벌어졌으면 하고 정말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 정말 그렇습니다. 예. 뭐 이준석이 뭐 10%를 얻던 뭐 10%를 뭐 그건 관심이 없어요. 제가 그랬잖아. 이준석이 30%를 얻어도 관심이 없고 무슨 뭐 이재명이 뭐 60%로 당선돼도 관심 없고 오로지 한동훈하고 관계되는 건 김문수기 때문에 김문수 득표율만 좀 24%대로 좀 주저앉혀 달라. 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 얘기가 잘 안 먹혔네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제가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방송하기 한 2시간 전부터 그 모든 언론이 다 이렇게 깔고 얘기했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전제하에 그 티낼 수는 없잖아요. 그 중용을 지켜야 되니까 티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은 티를 안 낼라 해도 그 뉘앙스가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음. 아이고. 예, 부산 아지매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한동훈 지지자들도 이재명 때문에 김문수 찍은 사람 많아요. 예, 그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득표율이 높았다는 거는 뭐냐면 수구 꼴통만 찍어 갖고는 40%를 갖다가 나올 수가 없죠. 한동훈 지지자들이 대거 찍은 거죠, 김문수를. 하지만 제가 지난주 그리고 또 어제도 방송했던 것처럼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이미 판세는 끝났습니다. 김문수는 절대 대통령이 못 되니까 그렇게 찍지 마시고 한동훈을 갖다가 살리자. 한동훈이 국힘에 들어가서 청산할 수 있도록 친윤을 천장할 수 있도록 지지율을 갖다가 20%대로 좀 묶어놔 주시라. 전략적으로 투표를 좀 해주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먹힌 거죠. 부산 아지매님 말씀대로 한동훈 지지자들이 김문수를 대거 찍었기 때문에 이 사단이 지금 난 거죠. 예, 지지율이 득표율이 40% 가까이 이렇게 되면 청산이 쉽지 않습니다. 친윤들이 이거 청산이 될까요? 20%대가 나와도 청산이 안 되려고 바등바등 하는데 이거는 그냥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 친윤한테 큰 명분을 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아 정말 결과를 보니까 좀 맥이 빠지긴 하네. 예. 저는 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맥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 김문수 득표율 때문에 좀 맥이 빠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꼭 친윤 청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날까요? 한동훈도 지금 딱 제가 얘기한 거를 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한동훈 입장도. 또 한동훈의 책사들도 다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친윤 청산이 쉽지 않겠다. 지지율이 저렇게 높게 나오면, 그러면 신당 창당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희한하게 왜 한동훈의 책사들과 한동훈 옹이세들은 왜 한동훈 신당 창당은 그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지? 나 정말 이해가 안 가. 그게 가장 큰 묘수고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한동훈 신당 창당이. 왜 그 옵션은 쳐다도 안 보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좀 가깝게 지내시는 분 중에 우리 언론에 나오는 그 친한동훈계, 뭐 패널이나 또 국회의원들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한동훈 신당은 그렇게 죽어도 안 하려고 하냐? 옵션에 안 두냐? 그것 좀 물어봐 주세요.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동훈 채널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강명숙님, 동그라미님, 한효주님, 라떼아이스님, 정인경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주신 분, 민님, 감사합니다. membership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강명숙님께서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주시고, 또 슈퍼챗으로 민님이 호주 달러로 100달러 이렇게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예, 어, 아직도 그래도 93분이 보고 계시는데, 예,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미처 설명 못한 얘기는 여러분의 댓글을 갖다가 나누면서 다시 한번 생각된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릴리님, 이전 여론조사대로 나올도 김혜영이 김문수 꽁깨라. 어쨌든 김문수는 안 되고. 예. 아, 아, 제우스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우스님. 아, 염임님, 예, 저는 투표 기권했어요. 처음. 예. 사실 저도 처음 기권했습니다. 그 필리핀 대사관에 가고 투표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등록은 다 해놨는데, 그냥 기권했습니다. 2시간, 차 타고 2시간 가야 돼요. 물론 한동훈이 나왔으면 2시간 아니라 뭐 10시간이라도 가서 투표를 했겠죠. 예, 정말 그 이걸 놓고 정말 기권을 해야 되는 우리의 심정도 참 깝깝합니다. 블루마운틴님, 우리 가족도 다 기권했어요. 김현숙님, 무효표도 많을 거예요. 예, 김현숙님, 저도 기권입니다. 예, 제우스님, 한동용 TV,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이예스님, 네 맞아요.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가 중요하죠. 음. 블루마운틴님, 맞아요. 무효표도 많을 듯 합니다. 예. 아마 무효표 또 기록 세우지 않을까요? 예. 무효표 역대 최대가 나왔다. 그것도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로조님,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예수님, 정치인은 좋든 싫든 해야 하는 게 있죠. 예, 맞습니다. 아, 야, 정말. 이게 KBS 출구조사가 그래도 대충 맞거든요. 이게 정확히 숫자를 맞히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는 맞힌다는 분위기는. 이재명이 지금 10% 이상 차이로 이길 거라는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분위기는 맞힌다. 그렇게. 김현웅님, 투표를 많이 해서, 이재명이 두 자릿수 차이인데 왜 한동훈의 최악인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가 40%를 득표하잖아요. 그럼 이재명이 뭐 60% 되건 70% 되건 상관없이 친윤들은 어떻게 그걸 갖다가 명분을 삼냐 하면 아직도 국민의 40%가 아직도 김건희, 윤석열을 갖다가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명분을 삼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친윤들을 지지하고 있다. 국민의 40%가. 그래서 김문수를 찍은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한동훈이 친윤 청산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제가. 두 자릿수 아니라 10자릿수가 차이 나도
무조건 40%가 되면 안 됐었다. 김현웅님, 와, 화난다. 예, 어차피 진 건데, 예, 로즈님, 피날레 유세까지 안기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만큼 당하고도 간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블루마운틴님, 로즈님 저도 어제 한동훈 보고 기겁했어요. 이 청계천 정말 왜 갔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한동훈이 꼭 마지막에 마지막 유세 청계천을 갔어야 했나요? 예. 한동훈이 가는 거하고 안 가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청계천 유세를 가면은 한동훈의 지지율이 오를까요? 아니면 친윤 총선이 잘 되나요? 친윤들하고 만세 이렇게 부르는데 친윤 총선이 잘 되나요? 정말 한동훈의 책사들은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그 한동훈 옹의 세력들 책사들 정말 이해가 안 간다. 결국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의 책사들을 이제 믿을 수가 없다. 한동훈의 옹의 세력을 믿지 마시라. 우리가 믿을 거는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나서서 한동훈을 갖다가 이제는 보호하고 살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신규 당원 가입을 갖다가 많이 하자. 한동훈 대표 숫자를 얘기 안 했지만 제가 항상 100만 신규 당원 가입, 한동훈을 지지하는 100만 명의 당원을 만들자.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투표를 해갖고 득표율을 갖다 24%로 묶자. 근데 이제 이건 물 건너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집해갖고 이제는 뭐 친한동훈계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렇게 믿지 마시고 무조건 우리가 그냥 온몸으로 한동훈을 갖다가 지켜야 된다. 이제 그 방법밖에 없다. 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 잡혀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쫓아갔지만 3번 부인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저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한동훈을 저주하고 도망가지. 나중에 한동훈이 감옥 갈 상황이 되면은 한동훈을 갖다 저주하고 내가 언제 친한동훈이냐 이렇게 하고 도망가지 않을까요? 결국은 우리밖에 지킬 사람이 없다. 한동훈은 명심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님 정직해서 그래요. 정말 한동훈 정직하죠. 깨끗한 사람입니다. 로즈님 저도 친한 유튜버들 가서 가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강퇴하라고 어이가 없어요. 네, 그렇군요. 투표율은 77.8%로 끝났나요? 네, 77.8% 득표율. 크리스탈폰님, 이재명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보수가 할 일은 무엇인가? 가능한 한 소비를 줄입시다. 이재명의 나라에서 소비가 늘어 이재명 경제왕 만들 필요가 없죠.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한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능한 한 보수 우파 가게 이용하시고 전라도로 여행 가지 마시고 전라도 음식 가지 마시고 전라도 지방 온라인 쇼핑도 줄이시고 보수 우파 자영업만 살리는 방법을 크리스탈폰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거 또 어떻게 생각했지? 정말 대단하시네. 예? 크리스탈 역시 여러분들이 고수입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고수시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혜웅님, 한동훈 보임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마 속이 까맣게 탔을 거예요. 한동훈, 예. 속이 까맣게. 블루마운트님, 이제 카톡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니 말 조심. 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16일부터 뭐 카톡 검열을 한다면서요. 오늘이 3일이잖아요. 조심하십시오. 그런 얘기가 지금 막 떠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6월 16일부터 카톡 내용도 다 검열해 갖고 깜빵에 쳐놓는다. 이런 얘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예, 조심하세요. 저도 조심하겠습니다. 음. 아니 카톡을 검열할 정도면 이제 유튜브 검열은 기본이겠지. 당연히 하겠지 그 유튜브 검열은. 유튜브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듣고 있다가 깜빡이 쳐놓겠죠. 함다롱님, 한 대표님이 계속 밀리기만 하는 느낌이.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예? 아니 뭐가 호전된 기미가 안 보여. 계속 지금 밀려나고 있어. 이번 또 대선도 결과가 한동훈한테는 또 아주 불리한 결과가 나와버렸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함다롱님 말씀대로 계속 속상한 일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함다랑 저는 김문수를 찍지 않았습니다. 정진홍님, 이재명의 압도적인 지지율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2번 찍었어요. 한동훈 화이팅. 예. 블루마운드 중도가다 도망갔으니 결과는 다양가지 뭐. 예. 옆봄님, 사이경선. 사랑해님이 윤건이 떨거지 싹 다 정리해야 된다. 힘을 모읍시다. 함다롱님, 진짜 맥 빠집니다. 예. 이유현님, 돈이 어마무시 많이 들어가서 창당은 생각 안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창당 얘기가 나올 때 두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람이 모이겠느냐, 두 번째는 돈이 많이 든다더라. 이 두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준석이 국힘을 탈당한 다음에 한 달 만에, 한 달도 안 돼서 정확히 얘기하면 한 달도 안 해서 지금의 개혁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때 당원이 몇 명이었느냐? 5만 명이었어요. 5만 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몇만 명이냐? 10만 명이 넘어가요. 1년 만에 10만 명이 넘어갑니다. 돈이요? 이준석 돈 있나요? 돈 있어서 창당했습니까? 이준석 돈 있어서 대선 나왔습니까? 예?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가 제일 열받는 건 뭐냐면 그 대선 국면에 스포트라이트 받을 사람은 한동훈인데 왜 이준석이 영웅으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정말 제가 그 장면을 볼 때마다 막 안에서 막 마그마가 끓어갖고 막 분출이 돼갖고요. 너무 힘듭니다. 예. 병 걸렸어요. 그래서 블루마운틴님 친윤들 기고만장 할 텐데 한동훈 길이 가시밭길이네요. 글쎄 말이에요.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분 절대 친한동훈계 믿지 마세요. 어디 패널 나오고 저 친한동훈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도 많이 줄어들 거야. 왜냐하면 이재명 시대에 친한동훈이라고 얘기하기 쉬울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감옥 갈 생각 안 하면. 그러니까 제자들 도망가듯이 12제자 도망가듯이 다 대부분 도망갈 거다. 그 외로운 한동훈을 결국 우리가 똘똘 결집해 갖고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진웅이 김우수 지지율에 한동훈 지지자도 많다.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예, 안타깝습니다. 동그라미님, 전 전략적으로 투표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서상님, 저도 기권했습니다. 예, 정말 블루마운틴 이제 조국이 사면해주겠네. 글쎄 말이에요. 그렇지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웬만한 놈들 다 사면시키고 또 한동훈처럼 좋은 사람들은 다 감옥 집어넣고 정말 세상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동그라미 제 주변에도 이번에 김무수 많이 찍는다고 했어요. 그랬군요. 블루마운틴님, 그래도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한동훈 옹이 세력이 되어야죠. 예, 맞습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께서 말씀을 주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떨거지들의 저항이 심해서 차라리 개혁 불가 상황을 명분 삼아 신당 창당하기를 바랍니다. 얽히고 설킨 국힘에 갔느니 한동훈의 운신복도 제한되는 것인데요. 아니 정말 저는 신당 창당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희한하게 이 한동훈의 옹이 세력들이요. 신당 창당에 무슨 뭐 알러지가 있는지 그걸 갖다가 쳐다를 안 봐. 그 옵션에 두고서 둘 중에 선택해 갖고 버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옵션에서 그걸 잘라내. 신당 창당은 무조건 아니다라고 잘라내고 시작을 한단 말이야. 난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걔네들은 신당 창당 옵션을 안 둘 거라고 또. 예? 67년 사한동우님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지구 볶으면 어느 정도 지지구 볶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면 신당 창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그 옵션이 없다니까? 옵션 자체가 없다니까? 우리만 떠드는 거야? 우리만 신당장당하라고 떠드는 거야? 아이고, 정진웅님 한동훈 때문에 전라도 국힘 지지도 10%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김효영님, 이제 한동훈은 어떻게 해야 할지 창당 안 하고, 예, 육칠윤상원님 카톡 검열,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SNS에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예요. 6월 16일부터 카톡 검열한다고, 예, 지금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 얘기예요.
알고 계시라. SNS의 상황을 알고 계시라. 예. 정재현 한동훈 대표님 되시는 날까지 열렬히 지지할 겁니다. 예,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됩니다. 유치원생 한동훈님, 한동훈의 지지자들이 유지될 때는 창당 쉽습니다. 창당 한 달 몇십억 거뜬 하리라. 예. 제가 그래 동국정 제발 동국정 사람 걱정하지 마시라. 무조건 창당하면 무조건 대통령 된다. 그렇게 누누이 12월부터 외쳤습니다. 예. 4개월을 외쳤는데 안타깝습니다. YM님, 신당 창당 제발 좀 신당 창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사실 2022년에는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를 갖다가 싫어서 제가 투표했고 그 다음에 그땐 이제 윤통한테 투표했죠. 그 다음에 그것도 마음에 안 놓여갖고 왜냐하면 그때는요 맨 처음에는 이재명이 앞섰어요. 앞서다가 그게 새벽 뭐 1시인가 그때 이렇게 역전이 돼갖고 아슬아슬하게 막판에 뒤집어진 거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혹시 이재명이 이렇게 그냥 굳히기로 들어가는 거에 꼴딱 샜습니다. 그 방송을 계속 봐갖고 새벽 4시에 새벽 4시에 윤석열이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나와갖고 뭐 손 흔들고 자시고 잠깐 그거 다 보고 잠깐 끝까지 보고 이재명이 해갖고 나가고 잠깐 새벽 4시 5시까지 다 마치고 안심하는 마음으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잠잘 필요도 없습니다. 잠잘 필요도 없어요. 그냥 푹 주무시고요. 예, 푹 주무시고 도대체 한동훈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이 수렁덩에서 우리가 빼내갖고 이 첫째는요 대통령이 먼저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려면 무조건 국힘만 해. 지금 신당 창당 옵션을 갖다가 제로로 하기 때문에 전혀 옵션에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국힘안에서 한동훈이 효과적으로 친윤들을 갖다가 청산할 거냐 거기에 이제는 모든 이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내일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내일부터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정진홍님, 어르신 논평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진영님, 그 XX 윤석열을 보기 위해서 참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죠. 그때 밥을 꼴딱 새가면서 막 박수 쳐가면서 와 이재명 떨어졌다 만세 박수 쳐가면서 어이가 없죠. 지금 생각하면 윤석열이 도찐개찐인 거를 몰랐죠 그때는. 예, 내일부터 험한 세상 살게 된다고 하니 참 슬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결집을 합시다. 똘똘똘 한동으로 뭉쳐갖고 이제는 우리가 지키는 수밖에 없다. 친한동훈 믿지 맙시다. 친한동훈 계열이라는 거. 예, 자 여러분 어쨌든 그런지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주무시고 건강 회복하셔갖고 자 내일부터 제대로 이제 전쟁에 돌입합시다. 이 전쟁은 이재명과의 전쟁이전에 윤석열, 김건희, 친윤들과의 전쟁이 내일부터 시작된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치열하게 한번 싸워봅시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아이고 1시간 10분 방송에 함께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내일도 변함없이 수요일이죠. 저녁 7시 30분에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유치원생 한동님이 끝나기 전에 또 해놓네요. 구독자 행복님 마음 놓고 어떻게 잠이 옵니까? 김현웅님 대박. 블루마운틴님 문씨도 어제 아이고 확 넘어가 버렸네. 문씨도 어깨 펴고 좌파들 살만 났네. 글쎄 말이에요. 아이고 정준홍님이 또 막판에 또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셨네요. 한동훈 화이팅. 예, 정말 한동훈 화이팅입니다. 정종훈님 예, 감사드립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돈보다 지역마다 기존의 조직을 염두에 두고 창당을 꺼리는 것 같은데요. 그거 절대 한동훈이 당대표 되어도 한동훈 지지 조직 안 됩니다. 기존 지역 조직은 친윤 떨거지들이 당협위원장인데 오히려 저항 조직 맞습니다. 예, 한동훈, 67년생 한동훈님이 잘 보시는 것 같아요. 상황을. 신당 창당을 그냥 새술은 세부대고 그냥 싹 깔아뭉개고 그냥
그게 제일 깔끔하다 생각하는데 왜 그걸 안 하고 그렇게 질질 끄는지 모르겠어요. 예, 블루마운틴님, 대표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베로이커님, 한국 정치 역사상 신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며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 신당이라는 게요, 새로운 당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국힘은 신당 아닙니까? 국힘 맨 처음에 만들 때 국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아니, 그 원조로 따지면 뭐 민정당 뭐 이렇게 해갖고 또 가면은 뭐 무슨 뭐 몬당 해갖고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다 창당한 거잖아요. 신당 창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신당 창당이 왜 성공한 사례가 없다고 이해를 못하겠어. 맨날 신당 창당 성공한다는 얘기 들으면 유승민이 창당했다가 뭐 바른당 망하지 않았느냐.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당이 그 유승민 그 바른정당 하나밖에 없습니까, 도대체? 아니, 민주당은 처음부터 민주당이었습니까? 아니, 민주당도 히스토리가 있잖아요. 처음에 한동훈도 지금 뭐 초창기니까 신당창당하지만 그게 5년, 10년, 20년 지나면 아니 한동훈 신당이 제가 예언했잖아요. 한동훈이 신당 차리면 그게 시간이 5년, 10년만 흘러도 보수의 제1당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신당 창당이 성공한 예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돈을 쥐고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부터 무슨 당을 갖다가 차리고 태어납니까? 다 신당이에요. 예? 아이고, 정말. 김효정님, 예, 친한동훈 계열 안 믿으면 누구를 따라요? 이제는 우리가 직접 지키는 수밖에 없다. 예. 아니, 그 사람들이 한 게 없잖아요. 생각해보면은 한동훈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말만 그냥 뻔질하게 얘기했지 열매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열매 없는 나무는 다 찍어다가 불살른다고 그랬어.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삶의 열매로 한다. 그렇습니다. 함다롱님 수고하셨습니다. 살피기는 예상대로지만 씁쓸합니다. 예, 베로이콘이 차라리 해산되라. 예, 차라리 해산이 됐으면 이재명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해도 차라리 해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다. 말씀을 드리머님 앞으로 어떻게 사야 할지 공파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요폼니 치윤 떨거지들 이길 수 있는 후보 다 버리고 깜단에는 폭행범 김문수는 안 된다. 이미 끝났죠. 예. 토끼님 반갑습니다. 한동훈 대표님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앞으로 대통령 갑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지지합니다. 최고 최고. 예, 맞습니다. 예. 좀 암울한 세상인데 어쨌든 제가 이것도 예언할게요. 이재명은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합니다. 중간에 조기 대선 분명히 할 거다. 그게 뭐 1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5년은 다 못 채운다. 예. 그걸 갖다가 제가 레전드 방송으로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5년 채우지 못하는 이재명 정권. 예. 아, 기자분들 열받아갖고 계속 글이 올라와. 김혜영님, 우리가 똘똘 뭉쳐야 하는데 탄핵 찬성 이후 지지율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43%. 김학봉님, 맞아요. 오늘 속이 뒤집어져서 그랬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시청 앞에서 연설도 못하고 값어치 없는 큰절이 나는 모습 보니 밤새도록 속이 뒤집어지네요. 신당 창당에서 진정한 보수, 보수의 가치관 갖고 출발. 김혜영님, 저도 조기 대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예. 근데 그렇게 만들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거든요. 이 조기 대선을 이끌 사람은요, 한동훈밖에 없어요. 이 권영세나 그런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권영세, 권성동 이런 친윤 머리에서는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주진우 이런 머리에서는 못 나와요. 네. 한동훈밖에 없는데 조기 대선을 이끌어낼 사람은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정말 이재명이 싫으시면 한동훈으로 결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또 내일 저녁에 7시 반에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예, 마음 그래도 비우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